자, 시작 단추를 눌러서 라이브 타일에 있는 그림판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판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열어올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면 여기서 우리가 저장했었던 예전에 저장했던 진달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네, 시작의 라이브 타일에 있는 그림판을 선택했고 이렇게 그림판에서 바로 우리가 저번처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림이 있는 걸 불러와서 편집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파일에서 열기. 그림 저장하셨던 경로는 문서의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셨었죠. 여기서 진달래를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진달래가 이렇게 가져와질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진달래꽃을 적을 부분이 좀 더 여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한 크기 조절 상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너비를 조금 넓혀주세요. 둥근 직사각형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둥근 직사각형을 골라주시고 윤곽선을 선택한 후 일단 단색으로 설정할게요. 윤곽선은 단색,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로 채울 거다라는 거고 채우기, 그 밑에 있는 채우기를 눌러서 여기는 일반 연필을 골라주시면 일반 연필 형식으로 채우겠다가 돼요. 자, 일단 윤곽선은 단색, 채우기는 일반 연필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색일이 테두리 색이에요. 라임 색깔을 고르고 색2는 안에 채우기 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고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대각선으로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색 1은 테두리색, 색2는 이 배경색을 말해요. 그래서 색 1은 라임색을 골랐고 색2는 노란색으로 고른 거예요. 색 1을 찍고 색깔 고르시고 색2를 찍고 색깔 골라주세요. 이렇게 딴 데를 찍어서 보면은 똑같이 떠요. 보면요, 요거를 내가 잘못 그렸다. 그럼 되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이걸 그린 지 한참 됐고 그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하고 나서 얘를 지워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을 좀 활용해 주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 색2 배경 색깔로 색깔이 채워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범위를 잡고 그 다음 딜리트를 하면 색2로 채워져요. 참고로 보시고요. 다시 여긴 제가 모양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메모장의 글을 복사해서 이 그림판에다가 붙여볼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다 되셨다면 다시 시작을 눌러서 라이브 타일에 있는 메모장을 선택해 볼게요. 메모장의 크기는 창의 크기라서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편하게 두시면 되겠고요. 이동하는 것도 이 제목표의 줄에서 끌어다가 놓으면 쉽게 이동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메모장에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진달래꽃이라고 저장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선택하시고 열기해 보시면은 진달래꽃 시가 가져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복사할 위치를 잡아 볼게요. 여기 진달래꽃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56페이지에 3번 하고 있는 건데, 블록을 지정하시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시면 이 블록 지정된 부분이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갑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C라서 물론 복사를 누르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컨트롤 C를 눌러서도 복사할 수 있어요. 자, 복사를 누르셨다면 다시 이 메모장은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닫고 이 그림판에다가 이제 글 상자를 넣을 건데, 저장이 나오는데 저장 눌러요? 뭔가의 변경을 했을 때 저장이 떠요. 그럼 저장 누르시면 돼요. 지금 아니, 저장 안 해도 돼요. 뭔가 편집을 안 한 경우는 저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오타를 네, 복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메모장의 그림판에다가 여기 텍스트 단추를 클릭한 후에 끌어서 글 상자를 만들게요. 네, 요거 A자 텍스트 단추. 네. 그 다음 텍스트 도구에서 글꼴 패밀리는 휴먼 엑스포,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주라고 했으니까 10포인트, 휴먼 엑스포의 10포인트. 그 다음 색 원이 글자 색이에요. 이걸 까만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휴먼 엑스포요. 네, 검정으로 했네요. 색깔은 색 원을 까망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후에 여기 글 상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붙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글자 크기는 몇 수가 있어요? 10포인트로 했어요. 자, 모양이 다 됐으니까 요걸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왜냐면 네, 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저장을 누르면 진달래꽃 원본이 사라져 버리고 수정본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달래꽃 아까 원본도 그대로 남기면서 수정본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는 이름은 진달래 엽서라고 줄게요. 진달래 엽서.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그 폴더를 선택하셔서 진달래 엽서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뜨면요, 그건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저장이 잘 된 거고 창을 닫아 볼게요. 다시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여기 진달래도 남아있고 진달래 엽서도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되세요? 네. 자, 우리가 메모는 메모장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라는 기능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가 있어요. 닫아요? 네, 닫으셔도 돼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검색바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검색바에다가 메모. 그러면 앱에 스티커 메모라는 게 보일 거예요. 스티커 메모. 저건 맨날 영문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네, 한영키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메모장 말고 스티커 메모를 볼게요. 네, 요거는 이렇게 스티커 메모를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공부한 거는 요거를 일정을 하니까 이렇게 뜨는데 소리는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의 할 일 막 이렇게 나오네.
예,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멋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날 못. 메모장 했는데 쌤이 거기에 스티커 나와. 메모라고 있네요. 네. 음. 스티커 메모를 가면은 스티커 메모를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네. 요걸 누르면은 이게 메모장인데 메모장에 눌러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메모가 필요 없을 때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메모장 열어서. 왜 우리 포스트잇 알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게. 아까 원래 메모가 기존에 있으면은 그 메모가 뜨고요. 제가 기존의 메모를 삭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넣으라는 이런 창이 떠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메모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플러스를 눌러서 메모 작성하는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작성하시면 돼요. 메모 가장자리 보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진하게 기울임, 밑줄, 요게 이제 취소선, 아까 목록 형태로 하려면 요 글머리 기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아까 메모 저게 또 나와요? 이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내가 만약 시장을 봤으면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취소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걸 메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여기 땡땡땡 눌러보면 메모의 색깔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은 포스트잇도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배치해 놓는 것도 가능해요.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 닫으시면 메모가 사라지죠. 자, 메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호불호는 있기 때문에 또 쓰시는 분은 또 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6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챕터 9의 파일과 폴더 관리하기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폴더랑 파일에 대한 개념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폴더랑 파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새 폴더 만드는 거를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미 요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폴더 하나 만들어 봤죠? 개인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 봤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만들었죠. 제가 뭐 누르세요 하는 대로. 그래서 걔가 왜 파일이 왜 만들게 되는지 이걸 또 모르고 사실은 아마 만드셨을 거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잡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9페이지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세요. 네, 69페이지에는 폴더랑 파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었던 폴더를 잠깐 띄워놓고 설명해 볼게요.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여기 우리가 문서라는 요 폴더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폴더들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본인 성함으로 폴더를 만들라고 했었을 거예요. 요게 폴더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폴더라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용도나 종류별로 모아두는 저장 공간을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문서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폴더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문서를 저장하는 폴더인데 여기다가 많이 저장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종류별로 어떤 파일들을 저장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파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기 쉽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는 어떤 상자와 같은 게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 안에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 폴더의 이름을 만약에 수정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로 간단하게 이름도 수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그 이름으로만 다 나오네. 이 보기 방식이 저는 요 미리 보기를 눌러 놓은 거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정보 보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아래쪽 하단 부분을 좀 봐주실래요? 오른쪽 하단에 얘가 지금 정보 보기, 그 옆에 그림 같이 생긴 애가 미리 보기. 잠깐 맨 밑에
네, 여기 전복 오른쪽 하단에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두 가지 버튼? 두 가지 버튼. 그래서 하나는 정보보기라 해서 이렇게 줄로 리스트로 나오고, 네, 전복고기만 하나는 그 옆에 요 그림 모양을 누르면 항목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저번에 만들었었던 본인 이름의 폴더를 따닥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진달래꽃, 진달래꽃 서식, 진달래 엽서, 컴퓨터, 뭐 태극기, 우리 다양한 파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파일이라는 건 컴퓨터의 저장 단위를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후에 저장하게 되면 이런 파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이 진달래 엽서를 만드는 얘도 바로 파일이죠. 그림 파일. 우리가 진달래를 불러왔었고 그 옆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저번에 진달래꽃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만들었던 그림 파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저장했을 때는 한 개 한 개의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가 붙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장자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진달래, 진달래꽃 이렇게 적혀 있지 진달래꽃.txt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진 않죠. 파일의 확장자명이 보이면은 나중에 그 확장자명을 수정해 버리게 됐을 때 그 파일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장자명은 지금처럼 숨겨져 있어요. 근데 파일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 볼래요? 예를 들어 제가 애국가 편집이라는 이 파일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풍선 말이 뜨는 게 보이죠? 뭐 서식 있는 텍스트 문서 RTF 요게 확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뭐라고 뜨냐? 올려놓으니까 RC PNG 얘는 확장자가 PNG 파일인 거예요. 뭐 얘는 보니까 텍스트 문서 얘는 이제 TXT 텍스트 문서의 파일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은 확장자라는 게 있고요. 이 확장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뭘로 열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 파일은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메모장이 열릴 거고요. 그죠? 만약에 요 진달래꽃 서식 요 적었던 걸 따다 클릭하면 워드패드로 이렇게 열리죠. 이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아까 그 확장자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얘는 txt니까 메모장으로 열리고 얘는 rtf로 저장이 돼서 아까 그 워드패드로 열리고 이런 진달래나 진달래 엽서와 같은 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따닥해서 열어보면은 이미지 파일이 보여지는 저는 지금 RC가 깔려있다 보니까 RC로 열린 거고 RC가 만약 깔려있지 않다면 요런 사진이라는 요런 폴더랜다. 사진이라는 요런 창으로 열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은 프로그램 종류가 이렇게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다르게 열려지더라.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확장자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69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어요. 확장자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확장명을 나타내 주는 게 파일에서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파일에서 여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가 폴더 옵션이라는 이 부분인데 보기에 가보면 기본적으로가 확장명 숨기기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확장명이 안 보이는 거고 얘를 만약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확장명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일반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 확장명을 지워버리거나 다른 확장명을 달았을 때 얘가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가려져 있어요. 그냥 보통은 가려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바꿔야 되면은 이때는 이제 꺼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69페이지에 조금 더 배우기를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원래대로 가려놓을게요. 파일의 폴더 및 검색 옵션 보기에서 아까 여기 확장명 숨기기를 체크를 다시 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장명이 숨겨져서 원래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확장명을 꺼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확장명이 원래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70페이지 넘겨볼까요? 저번에 우리가 물론 폴더라는 걸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 새 폴더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말고 이 파일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탐색기 안에서도 새 폴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볼게요. 자, 현재 여기 열려져 있는 화면에 보시면 요 위쪽에 홈, 공유, 뭐 보기 이런 식의 어떤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홈 탭에 보시면 새 폴더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새 폴더를 한번 눌러볼까요? 만약에 다른 메뉴가 열려있는 분은 홈을 눌러주세요. 홈을 한번 누르고 새 폴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새 폴더가 바로 함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가려진 건데 이 홈이라는 버튼은 리본 메뉴여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숨겨지죠. 근데 저는 계속 나타나 있죠. 왜 그러냐면 얘를 더블 클릭한 거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나타나 있는데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숨겨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 폴더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네, 생겼죠. 자, 이게 이제 새 폴더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 새 폴더가 이렇게 사각형이 쳐져 있고요. 안에 새 폴더라고 글씨 적혀 있는 부분이 파랗게 되어 있어요. 이 파란 거는 블록 지정을 말하고 이 새 폴더의 이름을 바꾸려면 이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봐주세요. 내 화면에서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가예요, A예요? A? 그럼 영어네. 그럼 한영키 한 번만 눌러볼까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우리 작업 표시줄 있는데 보면은 알림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라고 적혀 있으면 한글 모드, A라고 적혀 있으면 영문 모드예요. 그러면 일단 한영키를 한번 눌러서 가로 바뀌게 해주세요. 왜냐면 한글로 적어야지 이름을, 그죠? 네, 그래서 잠깐 바꿨고요.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네? 새 폴더라고 써요? 아니요. 우리 뭐라고 줄 거냐면 자료 모음이라고 적을 거예요. 네, 그냥 지우고 그대로 파랗게 블록 지정되어 있는 이대로 자료 모음이라고 적어볼게요. 저는 다 지워버리는 지워버렸어도 돼요. 자기 뭐 지워버렸어도 돼요. 근데 안 지우고 블록 지정이 돼 있는 채로 적으면 그 글씨가 블록이 사라지면서 글씨가 덮어지는 거예요. 파일이 아예 새로 지정을 했는데 어디요? 아예 써버리고 다시 했는데 읽었어요? 잘하셨어요. 일단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그냥 해보고 있어요. 새 폴더에 새 폴더가 좀 있네. 내가 여기서 눌렀어. 눌러서. 자, 여기 새 폴더 한번 누르시고 클릭 하면 생겼죠? 파랗게 되어 있는 이 상태로 A라고 돼 있으니까 뭐 하냐? 네, 그래도 되고 한영키 눌러도 돼요. 여기다 바로 그냥 자료 모음 적어볼게요. 네, 자료 모음 하고 이름 다 정의했으면 엔터 치시면 돼요. 자료 모음 적었고 여기서 엔터. 그러면 자료 모음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됐어요. 자, 폴더 만드는 다른 방법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요 홈에서 새 폴더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새 폴더는 저한테는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RGB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때는 위에 새 폴더라는 게 바로가기 메뉴에 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뜨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로라고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새로 만들기의 폴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새 폴더를 만들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새로 만들기의 폴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요게 지금 책에 적혀 있어요. 70페이지 1번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누르면 폴더가 하나 더 생겼죠. 요거는 그냥 사진 모음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바꿀, 예를 들어 이 자료 모음을 자료 또는 수업 자료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이름을 바꿀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수업 자료로 바꿔봤네요. 수업 자료 하고 엔터. 이름 바꾸기라면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는데요. 이 파랗게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적으시면 돼요. 지우고 적으셔도 되지만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요. 네, 수업 자료 적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바꾸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수업 자료라는 걸 이름을 바꿀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름 바꾸기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바꾸기 이 메뉴를 못 찾을 땐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네요. 이름 바꾸고 엔터 치면 이름이 바뀌어요. 자, 또 다른 방법. 이 수업 자료를 한번 찍었죠. 그러고 이름을 바꿀 거면 이름 부분을 한 번 더 찍으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할 필요 없이 선택하고 여기 글씨 부분 한 번 더 찍으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제일 쉽죠. 네,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클릭하고 이름 부분 한 번 더 찍으면 돼요.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얘를 바꿀 거면 얘를 선택하고 F2번을 누르셔도 돼요. F2번이 보통은 편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이렇게 편집 상태가 됩니다. 네, F2번 키는 키를 누르셔도 이름 바꾸기가 돼요. 자,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지만 네, 그 중에서 일단 좀 익숙한 걸로 보통은 쓰게 돼요. 저는 보통은 오른쪽 눌러 이름 바꾸기 또는 그냥 클릭하고 또 클릭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클릭이 제일 쉽네. 그거야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서 편한 방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만든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 그리고 다른 폴더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려면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체 파일 선택 볼게요. 자, 홈에 보면은 모두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전체 파일이 선택이 돼요. 홈에 모두 선택. 근데 저도 이렇게 안 눌러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의 단축키예요. 7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컨트롤 A. A가 all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선택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딴 데 한번 눌러서 선택한 건 풀어주시고 내용 읽어볼게요. 이번엔 연속된 파일을 선택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애국가 편집이 저는 첫 번째 보이는데요. 이 애국가 편집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진달래 엽서까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연속된 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뭐 꼭 진달래로 잡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내가 끝번째로 지정할 파일은 Shift 누르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Shift를 누르면 연속되어 있는 파일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딴 데 빈 공간 한번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비연속된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클릭하시면 돼요. 끌면 안 돼요. 클릭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즉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 선택한 것 중에 얘 빼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얘를 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버리면 복사가 되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전체 파일 선택, 연속 파일 선택, 비연속 파일 선택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일단 질문 사항을 먼저 좀 받도록 하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로 설명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일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단축키를 좀 볼 건데요. 복사는 컨트롤 C고요. 잘라내기는 컨트롤 X,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합니다. 잘라내 컨트롤 X. 네, 여기 적혀 있어요. 73페이지 중간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 애국가 편집, 진달래꽃, 진달래꽃 서식, 진달래꽃 편집 요렇게 문서 파일들만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애국가 편집은 그냥 클릭할 테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진달래꽃, 진달래꽃 서식, 진달래꽃 편집 요렇게 선택해 볼까요? 진달래꽃.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문서 파일들만 선택해 보세요. 잘 잡혔는지 제가 한 바퀴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요거도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컨트롤 누르면서 한 번만 클릭.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얘는 문서가 아니라서 얘는 뺄 건데. 딴 데 찍으셨네. 일단은 클릭, 클릭 세 개를 여기 문서를 선택했어요. 자, 얘네들은 제가 이 수업 자료라는 폴더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컨트롤 X 눌러볼래요? 컨트롤 X.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얘네가 아까보다 조금 흐려졌어요. 그럼 여기 수업 자료라는 폴더 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따닥. 네, 비어 있다고 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수업 자료라는 폴더엔 아무것도 넣지 않았었거든요. 아까 잘라낸 걸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 컨트롤 X는 나누셔지는데. 네, 잘하셨어요. 이거를 누르고 컨트롤 X요? 컨트롤 X 하셨고 수업 자료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번엔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컨트롤 V는 붙이기. 그러니까 아까 잘라낸 것들이 여기 붙여져요. 클릭해요, 여기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저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자, 하나, 컨트롤 V, 둘, 셋, 넷, 이렇게 선택했죠. 컨트롤 X. 자, 이제 떼세요. 자료 모음을 따닥해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지금 이렇게 목록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요 밑에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목록 보기, 얘는 그림으로 보기. 그쵸? 여기를 눌러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펼쳐져서 보입니다. 네. 글로 써준 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요 글씨들, 그러니까 글씨라기보다 문서 폴더들, 문서 파일들만 선택해서 아까 전에 본인 이름 폴더에 수업 자료라는 폴더 만들었던 데 옮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우리 본인 폴더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찾아봐 볼게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요? 예,
요거 그러니까 상위 내가 요 내 이름 폴더로 가겠다면은 요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수업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었던 문서들이 사라졌고 이 수업 자료 안에 문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만 옮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 있는 그림들을 여기로 옮겨올 건데 컨트롤 X, 컨트롤 V를 쓰지 않고 그냥 옮겨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진달래를 선택할게요. 연속된 파일이니까 Shift 누르시면 되겠죠? Shift 누르면서 태극기를 찍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이 모두 선택이 됐을 거예요. 아까 단축키 안 쓰고 옮긴다 했죠? 자,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떼지 말고 누르면서 끌어다가 사진 모음이란 폴더 위에다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진 모음에 있는 것들을 다시 앞에다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진달래서부터 태극기까지 여기 다시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거서부터 Shift 누르면서 끝 번째 거까지 선택하신 후에 얘는 어디로 끌어다가 놓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X로 잘라서 바깥에 본인 그 폴더로 빠져나와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얘네들이 빠져나오죠? 컨트롤 X. 컨트롤 X로 잘라서 컨트롤 V로 붙이기. 그러니까 아까 이 상태였잖아요. 사진 모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진달래서부터 태극기까지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X를 누르면 아까 전처럼 화면이 약간 흐려지면서 잘려진 상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상위 폴더는 요거 눌러 나왔었죠. 그러니까 내 이름 폴더로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이면 아까 컨트롤 X로 잘랐던 것들이 붙여지겠죠. 홈 탭 옆에 공유 탭 옆에 보기 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기 형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아이콘은 아이콘이 크게 보이고요. 목록이나 자세의 경우는 이렇게 아이콘이 작게 보이니까 네, 아니요, 홈 말고 보기 탭으로 가보세요. 보기. 여기서는 이렇게 목록의 형태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뭐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요. 근데 매번 여기서 조절하기 힘들겠죠? 보기 탭 와서 조절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에 보시면 휠이 있어요. 바퀴. 얘 굴려볼래요? 커지죠? 반대로 굴리면 작아져요. 보기 탭 안 가도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보셔도 돼요. 아, 이미 배웠어요? 그냥 이거 보기에서 그냥 그거 적용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힐만 이렇게. 네, 그걸로 해도 돼요.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고 보기. 네네. 보기라는 걸로 가도 되지만 컨트롤 휠이 더 편해요.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컴퓨터를 없앨까요? 태극기를 없앨까요?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애볼 건데 컴퓨터를 해볼게요. 컴퓨터를 선택하고 얘가 필요 없어지면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거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지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려야 되겠죠. 되돌리기 없어요. 잠시만요. 자, 일단 창을 좀 닫아볼까요? X. 바탕화면에 보면은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되돌리기 되긴 하는데 여기서 좀 보죠. 자, 휴지통. 네, 따다.
아까 컴퓨터라는 걸 제가 버렸죠. 그럼 여기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네, 여기 있죠. 어디가 있어? 얘가 휴지통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경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딜리트해서 삭제했을 때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복원하면은 이 컴퓨터를 다시 원래대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없어. 여기 봤다 여기 어디가 있어?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 보이죠? 지운 파일은 휴지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통에서 원래 경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원을 하면 원래 경로로 돌아가더라. 여기까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다가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였죠. 근데 나중에 더 활용하시다 보면 이런 USB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USB는요, 이동식 디스크라고 뜨고, 결론적으로는 드라이브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USB에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는 컴퓨터에서 아까처럼 삭제를 해서 살리고 이런 거 안 돼요. 바로 제거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같은 C 드라이브, 같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휴지통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만약에 잘못 지웠을 땐 살릴 수가 있지만 얘는 휴지통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USB에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USB에서 제거하시게 될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을 하시고 제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남긴 남네요. 그래서 숙제라기보다는 준비물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그런 문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옮겨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USB 같은 것도 나는 준비를 해온다면 USB에다가도 담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진. 뭐 그쵸.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일단은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컴퓨터에 옮긴 파일을 요 USB에다 바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해서 준비물이 요거. 자, 집에서 충전하실 때 보면 핸드폰 충전하실 때 한쪽은 이렇게 USB 포트처럼 생겼고요. 한쪽은 이렇게 뭐랄까 C타입이면 C타입, 뭐 O핀이면 O핀 본인 핸드폰에 맞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시잖아요. 요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충전만 되는 케이블도 있고 데이터 충전과 전송이 되는 케이블도 있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여유분은 있어서 만약에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근데 네. 컴퓨터하고 거의 휴대폰 저기할 때 우리 있잖아요. 그거 뽑으면 되지. 네, 거의 100%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오늘 가시는 길에 다이소를 들리시면요. 요런 거 한 3,000에서 5,000원 정도는 사요. 여러 개 꽂는 것도 상관이 없죠? 이게 전송만 되는 게 있고 충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확인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되는 거 여러 개 꽂. 전송. 전송하는 되는 거. 거죠? 여러 개 돼 있는 거는 충전만 되는 것도 간혹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충전 케이블이라고 돼 있는지 전송 케이블이라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집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에 있는 거 요거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챙겨와 보시고 뭐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충전 케이블이니까 사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USB라고 해요. 요거는 16기가 정도 되는 걸 다이소에서는 5,000원 정도에 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하죠.
집에도 굴러 다닐 거예요. 많이 불러다. 네, 갖고 오시면 되는데 쓰던 거 가져와서 집에 없으신 분은 사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엔 준비물이 좀 있으니까 챙겨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핸드폰, 두 번째 USB 케이블, 세 번째 그걸 담을 USB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와 주셔야 돼요. 케이블 뭐라고? 아까 그 케이블 뭐라고? 아, 요거는 이제 USB 케이블이라고 해요. USB 전송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길이는 상관없어요. 짧은 건 한 30cm, 뭐 더 짧은 것도 있고 얘는 긴 거고. 이렇게 충전할 때 이렇게 그 플러그 꽂는 거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꼽아면 되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그거죠. 근데 간혹 그게 이제 전송만 된, 충전만 되는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그냥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가져오시고 만약에 여기서 꽂아서 안 된다 그럼 걔는 충전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학원에 여부는 다 있거든요. 근데 본인 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해서. 네, 전송 케이블 사셔도 돼요. 다이소에서 싼 건 3,000원 아니면 5,000원 요 정도면 사요. 근데 사실 때는 포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충전 포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요즘 핸드폰은요 C타입 케이블이라고 해요. 18? C타입. 10타입? 네, C타입 케이블이라고 하고 옛날 핸드폰은 요런 핸드폰 있죠. 요런 거는 이제 5핀 케이블. 그리고 아이폰에 꽂는 건 8핀 케이블이거든요. 10타입? 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씩 가볼게요. 핸드폰 잠깐 볼까요? 네, C타입 케이블 쓰시면 돼요. 맞죠? 넣고 C타입 케이블. 아마 그거 같은데. 이것도 C타입이에요. 요즘 건 다 C타입이에요. 한번 볼게요. 얘도 C타입 케이블. 얘는 5핀 케이블. 5핀. 그러니까 얘는 조금 옛날 기종이라서 케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이제 5핀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이거 집에 충전이 안 돼 있거든요. 바로 충전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한 4년 왔거든요.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현관에 있는 걸로 쓰셔도 되긴 한데 집에서 하실 때는 필요하시니까 제가 꽂을 때는 한 3천 원이면 사니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바꿀 경우는 네. 그렇게 하죠. 어떤 거를 할 이거 거예요? 들어있는 걸 바꾸러 이렇게 따다. 그리고 그 그래서 선택하시고 클릭. 네, 찍었어요? 얘를 컨트롤 X 잘라서 하수님 폰으로 와서 컨트롤 V를